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7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우리시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 조례를 전라북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식량 생산 발전에 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5호 및 16호에 농업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우리시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익산시 농업보조금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지출 근거가 익산시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온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 안 제4조 제15호 및 제16호에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대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그 도농통합도시로서 그동안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께서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 보조금 지원을 근거가 익산시 근거가 없이 그동안 지원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경진 의원이 지적했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근거가 전라북도의 조례 근거 위에서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도 크게 의미도 없고 또 의원님이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95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에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부서인 바이오농업과와 익산참여연대로부터 각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바,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조문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농업에 외국 인력 도입으로 농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5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역 등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0호의 2에 따른 계절 근로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고용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 이외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 범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담당 부서와 익산참여연대로부터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한 자료와 같이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26개 타 지자체도 이게 보니까 다 이 사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죠.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잘 짜여졌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전 이행 사항이 있어요. 다 지자체 조례를 보면요. 그래서 뭐 농가의 부족한 인력 현황 파악이랄지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이랄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시민 농업인 의견 수렴이랄지 그밖에 이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짜임새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제처 검토 결과를 보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 대비해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사전 이행사항은 시장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이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이랄지 뭐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하다. 법제처에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걸 만약 사전 이행사항을 우리가 안 넣었을 경우 이 조례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뭐 실무 지침이랄지 그런 내부적인 뭐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운영 계획상에 저희들이 사전 이행사항처럼 신청 절차라든지 인력 수급바가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현재 예, 그렇게 돼 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 사전 이행 계획상은 다 이미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운영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큰 무가 현재 조례가 현재 제시된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에 대한 관심에 농촌 특히 이제 인력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두 종류가 이제 우리 어디냐 입법 예고에서 나왔다시피 그냥 계절 근로자만 해당이 안 되고 국내 체류자와 해외 입국자 이게 두 군데를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계절 근로자로 통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법제처에서 지금 법제처보다도 출국관리부에서 지금 이렇게 법무부에서 통상적으로 현재 이쪽에서 용어가 말하는 정의를 것은 했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해가지고요. 예. 28 그게 5개월 단위고 C4 3개월, 5개월 단 이분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했을 때는 우리 지금 농촌에 지금 인력을 외국인들이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어디냐 법제처에서 출국관리소나 이런 데서 얘기했을 사항하고는 지금 별개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게 외국인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를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계절 근로자는 국내 체류자와 해외 입국자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입국관리소에는 그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그 두 개 분류 사항보다도 우리 지금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통합으로 지금 관리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통합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래요? 예, 통합 사항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그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익산시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9명을 올해 배정. 119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119명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네, 그렇습니다. 이프하고 이나인하고 네. 이애인 그게 3개월짜리, 5개월짜리만 5개월짜리. 관리해주는 이게 겁니다. 3개월, 5개월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만 관리 대상이 30 되겠습니다. 우리가 35농가에 119명만 관리를 네, 하자는 그 그렇습니다. 지원만 하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리를 했을 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큰 문제점을 이탈률이 지금 최고 큰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혹시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 이탈률을 저희들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률 같은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이탈률이 지금 큰 문제라고 지금 다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작년도 8월 31일 기준 했을 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이탈률이 좀 많이 적어졌다고는 얘기를 해요. 왜? 입국자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 2021년도는 17.1%, 22년도는 7.9%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차피 익산시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단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회장님? 그 생각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탈률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유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그 제한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 중에 제일로 이제 들어오는 나라 그 자치단체와 우리하고 MOU를 체결을 하거든요. 그 속에 그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외국인 이제 계절 근로자들 수용하고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거하고 이제 별개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점형 기숙사를 신축을 한다든가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활용해서 뭐 농가에 지급한다든가 그다음에 농가 조립식 주택을 지원해 줘서 빈집을 개보수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이탈률을 좀 줄여준단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속일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영 부위원장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에 들인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속일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표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충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이런 시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표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 농업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벼 대체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을, 조례안 제5조와 6조는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는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와 쌀값 안정을 위해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려는 정부 시책에 적극 옹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쌀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미질이 좋고 다소학 품종인 신동진비어 품종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치졸한 정책을 펴기위해서 우리 농민들의 실망감은 물론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 본회의에서 동료원인 소길령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동진비어 공공비축 및 매입 제한 및 보급 중 공급 중단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3일에는 국회에서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추가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과잉 생산이 문제로 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재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업 농촌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열심히 풍년농사만 지으면 안심하고 제값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의 제정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벼 대체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나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유도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본 조례안은 논, 콩 등 타 작물 재배 전환 농가에 대해 기자재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함은 물론 동시에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대체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한 기존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2023년도 현재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서도 지원 사업명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한 자료와 같이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기대 의원님이 평소에 농업과 농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을 담은 아마 조례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우리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그 사전 의견서를 지금 우리 농업사육과에서 좀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문구가 대체작물이 아니고 논타작물로 이제 바꾸는 건 그 문제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제시된 그 의견을 살펴보면 이게 쌀가루하고 밀하고 콩 세 가지를 이제 의원님께서 예. 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시는데 우리 바이오론과에서 보면 밀은 이게 그 동계작물이고 또 사실은 그 원예 작물로도 해당은 될 수 있으니까 밀은 제외하고 쌀가루고 콩만 이렇게 넣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 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기 타당 말씀인데 2023년도 예. 그 농식품부 업무계획 보고 자료서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그 가루쌀, 밀, 콩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농식품부가 상위법이니까 네. 상위 기관이니까 네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칭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밀 같은 경우는 동계작물로 이렇게 있거든요. 동계작물 있기 때문에 그럼 빠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조사업 자체도 밀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조를 이게 나중에 대체작물로 하더라도 쌀가루랄지 콩은 지원이 되고 그럼 밀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그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상위법에서 그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밀이 상위 업무 농식품부 업무 계획 보고 업무 계획본이 예. 지침서가 다 예, 돼 있다. 업무 계획 보고에 그럼 의원님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래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분명히 그 이 자료에 보면 농식품 업무 계획 보고에 보면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해 가지고 구주적 쌀 공급 과잉 완화, 식량 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 밥쌀 대신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할 경우 50만 원에서 헥타당 430만 원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부를 신규 도입한다 이렇게 기술돼 있거든요. 그 지침서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니? 이게 올해 업무 보고 자료니까 아마 이게 맞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밀 같은 경우는 동계작물이 아니고 타작물 같은 경우는 사계작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이게요. 근데 과장님 통계작물이더라도 이게 8월 달에 몇 월 달에 심죠? 8월 달인가 심어가지고 6월 달에 생산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는 모내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예. 그 뜻은 충분히 과장님과 의원님 뜻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령 부위원장입니다. 정의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일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 농정국장 주봉세입니다. 바이오 농정국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 2577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오탈자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2조 시행규칙 제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의 개정 시행일에 맞춰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27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전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의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